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프리덤 프로젝트, 일방 해명 프로젝트가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 선박에 사고가 난 건데요. 그 프로젝트가 가동된 첫날 미국과 이란 모두 무력을 행사하면서 해협 일대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hey have no Navy, they have no Air Force, they have no anti-aircraft equipment, they have no radar, they have no nothing, they have no leaders actually. And it's going very well. 네, 미 중부사령부는 저렇게 전략자산들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를 했고요. 프리덤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에 이렇게 격추와 격침, 또 미사일과 드론을 출격시켰다, 고속정 6척을 보내서 상선을 위협했다. 각종 말들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성무 센터장님. 네. 일단은 서로의 주장들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렇게 공격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휴전은 끝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휴전이 끝나려면 한쪽에서 어느 누구든 이제 더 이상 휴전 없다, 끝났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움직임은 있지만 실제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휴전을 깨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이 역봉쇄, 다시 말하면 이란의 항구를 봉쇄하고 그리고 이란을 드나드는 그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건 통제하고 나머지 배들은 자유통항을 선언하고 할 때 휴전을 연장했잖아요. 연장을 할 때 이란 측은 우리는 그 휴전 연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땡큐였죠. 휴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지금 이 프리덤 프로젝트는 미국이 이란을 향한 분노의 경제작전, 그게 첫 번째 일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프로젝트, 프리덤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이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의 통제권은 상실되는 거거든요.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방금 쭉 무기들을 얘기를 했지만 항공기가 100여 대가 됩니다. 그리고 병력도 10,000명이 훨씬 넘고요. 그리고 거기에 리퍼, 이 MQ-9 리퍼가 나왔는데 예. 이거는 정찰 겸 공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모든 움직임들을 사실 보면서 지금 미국의 이 작전은 이 상선을 옆에서 이렇게 호위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안전한 기뢰가 없는 통로를 개척을 해서 그곳으로 선박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상선 2척이 안전하게 통행했다라고 하는 지금 확인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렇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휴전이 지금 깨진 걸로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과 이란이 정반대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라고 했더니 호르무즈 해협 통과한 선박 없다 이렇게 맞섰고 또 이란 소형 공격정 6척을 격침시켰다라고 했더니 우리는 미 군함 1척과 미사일 2발을 맞고 퇴각시켰다. 우리의 미사일을 맞고 미군 함정이 퇴각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영준 기자님, 양쪽이 말만 많이 하는데 이게 대체 누구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제 결과로 보여주겠죠. 프로젝트 프리덤에 따른 억류됐던 상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런 경우가 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양상을 보면은 이란의 군, 특히 해군 전력이 너무 무기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상선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거기에 많은 미군 전력들이 있었고 특히 이란 쪽에 고속정이라든가 이런 선박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공격하려 하는 상황에서 아파치 헬기 정도로 모두 다 격침을 시켰다. 이거는 이 미국이 과거에 카리브해 연안에서 벌였던
그 마약선 퇴치, 마약선 공격 이런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란의 제대로 된 함선이라든가 또 해안에 배치됐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좁은 해역에서 미군 군함이 또 호위를 하고 또 상선들이 통과하고 이러는데 막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한 척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데 나중에 이란이 거짓말한 걸로 드러났다. 또 이란에서 뭐 파르스 통신 얘기에 따르면은 군함 한 척이 미사일을 맞고 뭐 퇴각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사실 근거가 없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휴전 상황이 이제 내일 모레면은 벌써 한 달이 돼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2차 협상을 위한 어떤 접점은 지금 찾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여기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또 미국이 봐도 보다 공세적인 군사작전식의 이런 상선 호위 작전이 이어지는 이런 상황 때문에 긴장은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요. 덴마크 해운사에서는 미군의 호위 속에 우리가 이곳에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쨌든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된 이후에 성과가 좀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정말 회심의 작전을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마지막 사실은 남아 있는 지금 뭐 목줄 같은 것인데 여기에 지금 이 미국이 전반적인 작전을 시작했다는 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기를 일단 뚫으면 전반적인 이제 전세나 이런 것들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역봉쇄로 인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취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거를 통행을 만약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장악할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좀 장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 선박들이 여기를 통행한다 그러면 특히 미국의 보호하에서 그러면 아마 전반적인 전쟁에 대한 어떤 승기도 달라질 것이고 여론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2개의 선박이 일단 통과를 했다는 것이고 통과를 했다 그러면 아마 미국이 여기에 굉장히 호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워낙 좁고 사실 이제 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어떤 위력이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 작전의 어떤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선박들이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트럼프의 이번 작전의 성공 여부가 가늠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정확히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좀 궁금한 상황인데 저희가 떠올리기로는 1대1로 호송을 해서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건가 했더니 뭐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용준 기자님. 네. 대체 어떻게 배들을 같이 좀 호위해서 데려 나온다는 건가요? 네, 저렇게 1대1로 사실 미 구축함이나 이런 게 호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든든하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이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함, 이지스함이 호위를 원거리에서 지원하고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저피탐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상대방 레이더의 탐지가 잘 안 되는 이런 장비들이나 자산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 항로를 미국이 좀 개척해 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다니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미국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통과를 해야 되는 선박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통과하는데 과연 완전하게 그런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아마 다른 보다 조금 더 그 안전책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면서 당분간은 시범적으로라도 몇 척씩을 빼내는 이런 부분을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실 미국의 속내를 드러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인도적인 조치다. 선원들을 위해서 선박들을 위해서 인도적인 조치다 이렇게 했는데 베센트 장관이 이제 뭐라고 여기를 설명했냐면 지금 유조선 몇 척이라도 끌어내서 미국에 가져오면은 그게 미국의 유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게 4, 5일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작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유가가 뭐 4달러 훨씬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좀 불안이 제기되는 거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려는 일단 유가와 관련한 불을 일단 꺼보려는 이런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정의의 사도처럼 전 세계 나라들을 좀 호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베선트 장관이 약간 속내를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란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The army said the U.S. destroyers were detected attempting to approach the strait from the Sea of Oman after disabling their radars. After the vessels ignored radio commands to stay clear, the Iranian Navy deployed cruise missiles, rockets, and combat drones to fire warning shots close to the ships.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에 맞불을 놓으면서 통제구역을 조금 더 확대한 새로운 지도를 공개했는데 이만큼 지금 보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만큼이나 통제를 하겠다. 새로운 지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문성문 센터장님. 네. 서로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 이런 기싸움을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걸 뺏기면 모든 걸 다 잃는다. 자기는 뭐 앞으로 종전 협상에서 미국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지렛대가 날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만큼은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이란의 불법적인 국제사회를 인질로 삼는 그렇게 해서 2천여 척이 지금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거든요. 예. 그 전 세계 이 배와 그 선원들을 지금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이란의 요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거든요. 이 지금 확대된 내용을 보면 어디까지 왔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제일 푸사이라 항구 다시 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바깥까지 지금 자기들이 통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요. 이거 통제한다고 통제구역을 확대하려면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해군력, 미사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협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게 점차 이런 겁니다. 원거리에서 이거 인도하는데 안전 항로를 확보하고 상공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란이 공격할 경우 바로 타격을 하면서 안전하게 안내한다면 지금 2달째 묶여있는 배들이 그렇게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 그렇다면 아마 그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란이 아무리 저렇게 확대한다 하더라도 저거는 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미국이 작전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전개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주어를 나무호가 아니라 우리 정부와 미국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게요, 외부에 의한 피격이냐 아니냐는 향후 우리의 중동 전쟁 기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간 우리를 향해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Let South Korea, who was not helpful to us, by the way, let South Korea, you know, 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Let South Korea do it.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예, 일단 사건은 발생했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제 옆에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저거 이란이 공격한 거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셈이 됐는데 SNS를 보고 본인 발언을 보면 이제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사실상 파병을 압박했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군이 제일 믿을 만한 병력을 제공할 만한 나라죠. 다른 나라들보다도 아마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네. 더 다른 우방보다 압박 수위를 높인 거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동맹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 중에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만한 여러 개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가 제일 지금 뭐 사실은 준비가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저희 서상희 기자와 함께 남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는데 여전히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란 전문가시니까 이란 쪽에서는 저게 피격이다 아니다 아니면 그냥 너네 단순 사고 아니야 이런 가타부타 메시지가 안 네, 나와요. 아직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급한 게요. 이게 어쩌면은 그냥 그 기관실 자연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실 내에서의 사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때렸다라면 예. 화물을 때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화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기관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 자체 사고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 화물선 자체 결함이라든지 네네. 단순 화재 사고일 가능성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시기가 미묘하고 아주 미묘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란이 때렸을 것이다. 아니면 우리를 뭐 전쟁에 좀 참가시키기 위해서 반대의 작전일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정부가 좀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능성은 그런 거잖아요. 네네. 지금 혁명 수비대가 꽤 이란 내에서 과격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외교 관계, 뭐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외교 관계 나쁘니까 우리를 뭐 애들어서 때렸을 가능성, 혹은 미국도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또 오폭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가 했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사고 경위를 밝히는데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그 안에 너무 성급하게 누가 했다고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아닐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일단은 모든 상황을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도 네네. 있었고 이란 관계도 있고 미국 관계도 있으니까 사실은 호르무즈 이제 원유 수출 이런 부분도 있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아예 팩트다라고 단언을 해버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콕 집은 압박이 계속된다면 이거 파병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흔들리지 말고요. 어차피 지금 이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올라갈 거거든요. 예.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오히려 우리가 좀 잘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예. 항상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게 꽤 많아요. 이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 보면요. 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말에 지금 흔들려서는 우리의 외교 기조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예. 정확한 사고 조사 결과 그리고 곧 안보리에서 다루게 될 호르무즈 해협 문제 예.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교하는데 훨씬 더 넓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박현두 교수의 네. 분석과 관측처럼 그게 당연히 ABC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서도 네네. 만약에 우리가 네. 이거 그런 거 아니었고 인명피해도 없고 보니까 단순 사고였어라고 우리가 자체 수력을 내놔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저 화재 난 뒤에 5시간 만에 선제적으로 저렇게 입장을 내놨으면 답정너로 파병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도 견뎌내야죠. 왜냐하면 이게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이게 동맹에 대한 예우도 아니거든요. 예. 물론 강국이니까 강국의 의견대로 따라주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전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전통적인 국가들에서도 왜 저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선제적으로 앞에 나와가지고 총대를 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격을 당한 당사자가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네. 당사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니 네. 실제로 나설 필요는 없다.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네. 뭔가 이번 전쟁 제대로 안 도와줬다는 이유로 독일에 있는 미군들 다 5천 명 빼겠다. 그랬더니 또 독일 총리가 좀 아뜨거하면서 약간 수위 조절하고 이런 것까지 앞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뭐 독일 같은 경우와 또 우리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주한미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수 있을 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흔들리면 앞으로 그렇죠. 우리 국방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고 설득을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네. 우리와 관련된 얘기여서 더 그렇죠. 그 뉴스에 대한 그 두려움 혹은 위기도 있었고 이 프로젝트 프리덤 첫날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중동 상황을 보면 휴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란은 지금 휴전을 깼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깼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을 압박을 하면 이란이 결국엔 석유 수출을 못할 것이고 석유 수출 못하면은 더 이상 석유를 쌓아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손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란의 지상에 딱 창고를 채울 수 있는 기간이 13일 정도가 더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한 최대 45일입니다. 그러면 58일, 거의 60일 동안은 이란은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 작전이 계속되면은 이란은 버텨도 사실 어려울 건 별로 없습니다. 어려운 거는 이란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가 어렵거든요. 예. 이러한 경제적 여파를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60일까지 이어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지금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거는 일단 지금 미국이 이란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미국 의견을 내서 지금 이란이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밑에서는 이제 저 프로젝트 프리덤 이런 그 해방 작전과는 일단은 접어두더라도 네, 그거는 상관없이 지금 협상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좀 돌파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 약 4일 동안을 중시한다고 봤으니까 예. 4일 동안의 상황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서 새로운 협상을 가던가 아니면은 물밑에서 무엇인가 돌파구가 생겼으면 하는데 물론 이건 기대할 뿐입니다.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콕 집은 우리의 사실상 파병 압박에 대해서 선을 확실히 그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좌충우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